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어나셨나요?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말이 자꾸 막히고 사람 이름도 헷갈리시진 않으신가요? 그게 단순한 노화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1년째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문영입니다. 요즘 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 요즘 자꾸 뭘 깜빡해요. 말을 하다가 멈추게 되고요. 기억이 도망가는 느낌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상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수면 시간대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수백 명의 시니어 환자들과 함께 수면 시간대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집중력, 말하기 능력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사례들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과학적 사실을 모르신 채 예전처럼 자고 예전처럼 깨며 뇌에 더 이상 맞지 않는 리듬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망설이다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걸 말씀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뇌가 조용히 손상되는 걸 그대로 두는 셈이 되기에 용기를 내어 전해드립니다. 이제부터 단 30분, 단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뇌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에 대해 저의 진료 경험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전 어르신들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다근해지면 자고 사람도 그래야 오래 산다. 그 말이 이제 와서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었다는 걸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진료를 하며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밤 11시, 1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드십니다. TV를 좀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보고 있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죠.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원래 늦게 자는 체질인가 봐. 그냥 습관이야. 피곤하긴 한데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조용히 천천히 손상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0세 이후의 뇌는 젊었을 때처럼 잠 좀 부족해도 하루쯤은 괜찮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보다 먼저 늙는 것이 바로 뇌의 수면 회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매일 밤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장치가 있습니다. 낮 동안 활동하며 생긴 뇌 쓰레기를 이 시스템이 밤에 치워주죠. 그런데 문제는 이 청소 시스템이 밤 아무 때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60대 이후 뇌는 점점 예민해지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크게 줄어듭니다. 한때는 해만 지면 졸음이 오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해가 져도 뇌가 계속 깨어 있으려는 겁니다. 그 결과 잠은 들어도 깊은 잠은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가슴은 이유 없이 답답한 날들이 반복됩니다.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긴 잤는데 몸이 하나도 안 쉰 것 같아요. 새벽에 자주 깨고 나면 하루가 멍해요. 요즘은 말이 자꾸 막혀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 저는 단 한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요즘은 몇 시에 주무세요? 늦은 수면은 뇌의 회복을 방해하고 특히 뇌 속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단백질이 바로 치매의 원인 중 하나로 이미 여러 논문에서 밝혀진 위험 물질입니다. 문제는 단 며칠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해도 이 노폐물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 날은 친구 이름이 안 떠오르고 또 어느 날은 자주 다니던 길이 낯설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뇌가 쉬지 못한 채 피로를 누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시간 잤는가보다 언제 잠들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다들 해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 11시 자정이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TV 소리, 스마트폰 불빛, 계속 돌아가는 머릿속 걱정들.
이 모든 것이 뇌를 더 이상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잠은 잤지만 뇌는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한 밤이 되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밤 1시에 잠들고 아침 9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수년간 이어오셨습니다. 수면 시간은 꽤 긴 편이었지만 그분의 뇌는 계속 지쳐 있었고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고 대화 중간에 말이 끊긴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분이 수면 시간대를 단 2시간만 앞당기자 불과 2주 만에 기억력과 말하기 속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뇌에게 맞는 시간에 잠들었을 뿐인데 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수면은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은 뇌가 나를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고 있다면 매일매일 조금씩 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수면 습관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얼마나 자느냐보다 언제 자느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수면 패턴을 지켜보며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이분들이 잠드는 시간만 조금만 앞당기셔도 지금 겪고 있는 기억력 문제나 아침 피로는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뇌 건강 관련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하루에 7시간 이상 자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쉬었는데 머리는 쉬질 않은 것 같아요. 잠을 자긴 했는데요. 이상하게 더 피곤해요. 이때 저는 반드시 잠드는 시각을 여쭤봅니다. 그 대답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TV 좀 보다 보니 11시 반쯤 누워요. 스마트폰 만지다 보면 새벽 1시까지는 자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잠드는 시각에 따라 회복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 이 시간대를 수면의 골든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때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기 시작하죠.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유도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뇌세포의 회복, 기억 정리, 감정 조절, 이 모든 작업이 이 호르몬의 리듬에 따라 작동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멜라토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밤 10시 이전에 잠들어야 합니다. 늦어도 11시 전에는 수면에 진입해야 뇌는 스스로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고 깊은 수면이 짧아지고 뇌의 청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잠은 잤지만 뇌는 쉬지 못한 밤이 되는 거죠. 영국 옥스퍼드대와 하버드 의대 공동 연구팀은 수천 명의 수면 패턴을 장기간 분석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밤 10시 이전에 잠든 사람들이 밤 12시 이후에 잠든 사람들보다 기억력, 말하기 반응 속도, 감정 조절 능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건 단순한 숙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의 창문을 놓쳤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겁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여성분이었는데요. 이분은 낮에도 꾸벅꾸벅 졸고 대화 중에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일이 잦아져서 오셨습니다. 수면 검사를 해본 결과 총 수면 시간은 약 7시간. 표면적으로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잠든 시각이 항상 새벽 1시 이후였다는 점이었죠. 제가 수면 시간대를 단 2시간만 앞당기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전에 잠들기 위한 루틴을 함께 만들어 드렸습니다. 3주 후 다시 오신 그분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원장님,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졌어요. 손주 이름이 금방 떠오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변화는 약이 아니라 시간 하나 바꾼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수면 시각을 앞당기려 해도 일상 속 뇌 회복을 방해하는 습관들이 남아 있으면 그 시간에도 뇌는 온전히 쉬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뇌 회복을 방해하는 대표 습관 3가지.
일 자기 전 TV 시청 또는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 TV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특히 유튜브, 뉴스, 드라마처럼 감정 자극이 큰 콘텐츠는 잠들기 직전 뇌를 흥분 상태로 만들어 깊은 수면 진입을 방해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이건 블루라이트 자극과 뇌의 과각성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 늦은 식사 또는 단 음식 간식, 자기 전에 드시는 간식, 과일 한 조각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배고파서 잠 안 오면 더 안 좋지라는 생각,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습관이 뇌 건강은 물론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악화시키는 위험한 고리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특히 밤 9시 이후 단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며 자율신경계가 교란되고 뇌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결국 깊은 수면 진입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정상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밤새 유지되면서 혈압은 내려가지 않고 혈관은 계속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평소 혈당이 잘 조절되던 70대 여성 환자분께서 밤마다 귤이나 바나나 같은 과일 간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최근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야간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었죠. 그분도 처음엔 믿지 못하셨어요. 과일인데 그게 뭐 얼마나라고 하셨지만 그 습관을 딱 2주를 끊자 아침 공복 혈압이 떨어지고 밤에 더 깊이 잠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반복되는 걱정과 생각. 자려고 누웠는데 오히려 생각이 더 또렷해지는 밤. 혹시 여러분도 자주 겪고 계시진 않나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생각들. 내일 병원 가서 뭐라 하지? 이번 달 카드 값은 또 어떻게 하지? 손주한테 뭘 해줘야 할까? 잠을 못 자면 내일 더 피곤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하나의 실타래처럼 꼬이고 이어지며 잠든 몸과 달리 뇌는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옛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은 눈부터 붙이라. 걱정한다고 일이 풀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요즘 과학자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9.9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0.01%를 대비하느라 뇌를 밤새 쓸데없이 가동시키고 정작 가장 중요한 뇌 회복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남성 환자분께서 원장님, 밤만 되면 자꾸 생각이 많아져서 잠이 안 와요. 예전에는 그냥 자버렸는데 요즘은 눕는 순간부터 걱정이 시작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뇌파 검사를 해보니 이분은 몸은 수면 상태인데 뇌는 깨어있는 반수면 상태가 반복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기억력과 말 속도에 지속적인 저하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걱정은 단지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걱정은 뇌에게 지금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뇌는 휴식이 아닌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모드로 작동하면서 수면 중에도 베타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뇌는 계속해서 깨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걱정을 멈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걱정을 밖으로 꺼내는 습관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자기 전에 걱정되는 것들을 작은 메모지에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건 내일 생각해도 되겠구나라는 신호를 받아 더 쉽게 멈추고 안정된 수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심호흡을 하며 숫자를 세거나 고요한 음악을 틀고 지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을 속으로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걱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뇌를 밤새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는 건
우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회복의 기회를 빼앗는 셈입니다. 생각은 잠깐 접어두고 오늘 밤은 뇌에게 한 템포 늦은 쉼표를 선물해 주세요. 저는 이런 습관을 가진 어르신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잠은 누워서 오는 게 아니라 앉아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부터 흘러온 하루의 감정과 긴장이 밤에 갑자기 딱 멈춰지는 일은 없습니다. 마음도 천천히 접어야 하고 뇌도 천천히 불을 꺼야 합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밤이 되면 전등을 일찍 끄고 조용한 라디오 소리나 바람 소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몸보다 먼저 뇌를 재우는 지혜로운 습관이었던 거죠. 지금은 세상이 너무 밝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빠릅니다. 조명을 끄지 않으면 마음도 안 꺼지고 화면을 내리지 않으면 걱정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엔 의식적으로라도 뇌에게 이제 그만 쉬어도 됩니다라는 신호를 우리가 먼저 보내줘야 합니다. 그 신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조명을 낮추는 손길 하나, 불을 끄기 전 고요한 음악 한 곡, 따뜻한 물로 씻으며 수고했다고 나를 쓰다듬는 마음 하나. 이런 사소한 루틴들이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돌아가던 뇌를 조용히 감싸 안고 이제는 좀 누워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잠들기 위한 준비를 잠자리에 누운 후가 아니라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날의 뇌를 살리는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면 시간의 중요성과 뇌를 회복시키는 골든 타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습관 하나하나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도 꼭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시간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당신의 뇌를 다시 살리는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1. 저녁 루틴 제한 순서대로 따라만 해보세요. 저녁 8시. 방 안의 조명을 은은하게 줄여주세요. 형광등 대신 스탠드 불빛처럼 부드러운 조명으로 바꿔주세요. TV는 이 시간까지만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히 뉴스를 오래 보는 건 뇌에 스트레스 자극을 남깁니다. 밤 9시. 스마트폰을 끄거나 다른 방에 두세요. 잠깐이라도 SNS나 유튜브를 보면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대신 잔잔한 클래식이나 자연소리 음악을 틀어보세요. 파도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밤 10시. 침대에 누우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3번만 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도 잘 버텼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말 하나가 뇌에게 이제 쉴 수 있어라는 신호가 됩니다. 이 루틴은 완벽하게 해야만 효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명을 줄이기부터 시작해도 괜찮고 음악을 틀어보는 것부터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2. 뇌 회복 신호 아침에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잠을 잘 잤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건 아침에 내 몸이 알려줍니다.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다. 이유 없이 가슴이 덜 답답하다. 말이 막히지 않고 술술 나온다. 이 3가지 중 단 한 가지라도 느껴지셨다면 여러분의 뇌는 밤사이 충분히 회복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눈을 떴는데 피곤하다. 머리가 둔하고 집중이 안 된다면 아직 뇌는 충분히 쉬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땐 저녁 루틴을 다시 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은 매일 조금씩 고쳐갈 수 있습니다. 실제 어르신 사례 2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3세 김병식 어르신은 3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을 야간 근무와 비상대기, 그리고 사건 현장 출동으로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버티며 살아오셨죠. 그땐 밤에 출동 나가는 게 일이었지요.
아예 몸이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정년퇴직 후에도 그 생활 습관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새벽 2시쯤에야 겨우 잠들고 늦은 아침에 일어나는 생활이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김 어르신은 자주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과 불면을 반복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혈압이 솟구치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고혈압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간헐적인 공복혈당 상승과 스트레스성 위염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먼저 눈여겨본 건 수면 리듬의 붕괴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인데 뇌는 밤이 돼도 깨어 있으려 하고 낮이 돼도 피로를 풀지 못하는 말 그대로 낮밤이 엉킨 몸과 마음의 시계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김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경찰이셨던 그 시절의 긴장 상태에서 몸과 뇌를 시민처럼 쉬게 해줄 시간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부터 제안드렸습니다. 수면 시각을 2시간만 앞당겨 보자는 것.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 하셨습니다. 밤 10시에 자라는 게 더 힘드네요. 총 들고 현장 뛰던 사람한테 이게 제일 어렵네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죠. 이건 훈련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제는 일이 아니라 삶을 위해 시간을 쓰셔야 할 때입니다. 김 어르신은 그렇게 저녁 8시에 TV를 끄고 9시에 휴대폰을 내려두고 10시엔 억지로라도 누워보는 시간을 2주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2주 뒤 그분의 얼굴엔 조금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말씀대로 해봤더니 머리가 맑아지고요. 아침에 혈압도 좀 덜 뛰는 것 같아요. 손주 이름도 훨씬 빨리 떠오르고요. 그건 약이 만든 변화가 아니라 시간을 회복한 결과였습니다. 30년간 뇌가 지켜온 습관을 단 2주간의 루틴으로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뇌도 다시 본래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한 겁니다. 김 어르신의 사례는 단순한 늦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수십 년간 쌓여온 야간 각성형 뇌의 후유증이었고 그 뇌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의 리셋이었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뇌가 그렇게 말해주는 순간 우리는 진짜 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에 사시는 김명자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자식들과 재산 문제로 마음의 골이 깊어지셨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고 서운한 말이 오가면서 지금은 왕래도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손주들 얼굴도 몇 년째 못 보셨고 그 생각만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하십니다. 나는 그냥 아이들한테 좋은 집 물려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이 그렇게 상처였을 줄은 정말 몰랐지. 이런 후회와 걱정이 밤이 되면 더 짙어졌고 그때부터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다. 가슴이 눌리는 느낌이 든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눈물이 자주 난다는 증상을 말씀하시며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검사상 뚜렷한 신체 질환은 없었지만 저는 단번에 만성 수면 장애와 초기 우울 증상이 겹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께 저는 단순한 약이 아니라 하루의 끝에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루틴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어르신은 밤 8시에 조명을 낮추고 9시엔 스마트폰을 꺼두고 10시엔 자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명자야, 오늘은 그냥 잘 자자. 생각은 내일 하고 오늘 밤만은 너를 위해 쉬자고 말씀하시면서 누우셨다고 하셨어요. 며칠은 힘드셨지만 점점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어느 날은 꿈속에서 손주가 안아주는 장면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날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 햇살이 이렇게 반가운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건 단지 잠을 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저 몸을 눕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뇌와 마음에게 이제는 괜찮다고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조명 하나, 음악 한 곡, 깊은 숨 3번. 그게 오늘 밤 당신을 지키고 내일의 삶을 다시 열어줄 첫 번째 루틴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잠을 대충 자도 되는 줄 알았던 시간,
그 몇 시간이 사실은 우리 뇌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간이었다면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 당신이 밤마다 반복하는 늦은 수면, 그 습관 하나가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병의 시작이자 치매의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이 모든 질병들은 수면이 흐트러질수록 악화되며 특히 밤 12시 이후 잠드는 습관은 뇌의 노화를 가속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말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한 뇌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그 축적이 결국 알츠하이머로 이어지는 뇌의 독소가 됩니다. 문제는 이 축적이 하루 이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해도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찾아옵니다. 대화 중 단어가 끊기고 사람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고 자주 가던 길이 낯설어지는 순간, 그 시작은 아주 작고 평범한 습관 하나, 오늘도 그냥 늦게 자야지라는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그 무서운 시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그것을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회복보다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는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잠들기 전 TV를 끄는 것,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쉬는 것, 그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 하나가 5년, 10년 뒤 내 기억과 내 이름, 내 관계를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억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단 30분, 내일의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기억과 내일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혈당을 안정시키는 습관, 그리고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저녁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당뇨로 힘든 분들에게 꼭 닿았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구독하시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귀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